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. 강태공의 월척 종목,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빠르게 첫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워드 띄워주실까요? 왜 그래? 네. 참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. 지금 시장 분위기도 참 왜 이런지 모르겠고 네.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. 막 자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꾸 얼굴에 티가 나요.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런 티가 나거든요. 네. 근데 하필이면 신 씨가 또 막 뭐 이상하게 일을 하네요.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겠죠. 아이 신씨 왜 그래?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. 네. 전 사실 종목명을 미리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리실까 했거든요. 전 심심하다 뭐 이런 건 줄 살릴 줄 알았는데 자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신씨 왜 그래? 신씨 왜이었습니다. 네, 그런 종목이고 사실 뭐 이거 정말로 아무 그 신씨 왜 그래랑은 아무 의미 없고요.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DB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씨웨이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 이런 보안 업체 전문 이런 쪽으로서 상한가 같네요. 예, 네. 그런가요? 오전에 고르셨죠 오늘도? 이게 참 상한가 같구나. 뭐 어때요? 뭐 상한가 가면 뭐 또 매수기 또 주겠죠. 맞아요. 어쨌든 예. 어쨌든. 또 수치 또 수정하면서 또 말씀해 주시겠죠? 네. 이게 상한가 같네요. 네. 어쨌든 신시웨이라는 종목이 분명히 제가 종목을 볼 때까지만 해도 이게 4%땡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신시웨이가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.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업체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 반사익이 좀 들어가고 있고 아 진짜 장 초반에 골라주셨나 봐요. 네, 장 9시 먹죠. 9시 저 이제 딱 이제 시작하고 올라가네? 이거 괜찮겠네? 했는데 저거 이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0분, 20분 만에 상가 간 것 같아요. 이미. 아 그러게 말이에요. 아니 모멘텀 일단 준비해 오셨잖아요. 네. 여튼 모멘텀이 좋아요. 모멘텀도 좋고 이 종목이 사실 상한가 갔어도 이 제 목표가 대비해서도 아직도 한 50%에서 80% 더 가야 되거든요. 그렇다는 건 충분히 매수 기회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일단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모회사가 또 엑셈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엮이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고요. 일단 이 아마 상한가 간 이유가 이제 키워드를 보여서 좀 설명드릴 건데 아마 여기 첫 번째 모멘텀 때문에 상한가에 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키워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자, 세 가지 왜 상한가에 갔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올려주실까요? 아, 딥페이크가 나오는군요. 예, 지금 이제 딥페이크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시장에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되긴 했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당장 뭐 상한가 갔던 종목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 딥페이크라는 부분이 뭐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단발적인 모멘텀으로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. 옛날에 우리 그 뭐 텔레그램 뭐 N번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그것도 사실 굉장히 이게 범죄 피해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단발성으로 끝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라는 부분이 이제서야 이게 이슈가 되는 것도 사실 웃겨요.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, 그다음 바이든 현 대통령이 뭐 그 당시에 이 두 후보 간의 뭐 싸움을 할 때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누구를 뽑지 마라 하면서 뭐 이런 이 영상 유포되고 그랬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 딥페이크 범죄라는 거는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. 근데 이게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슈가 됐다라는 거는 물론 이게 뭐 안 다를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딥페이크 범죄라는 거는 AI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슈를 내보내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해져요. 그러다 보니 이 보안 같은 경우 사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이 딥페이크라는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AI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전에도 제가 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실질적으로 AI라는 게 이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이 인공지능 자체적으로서 이 AI가 또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.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영역도 기존의 보안 시스템 가지고는 완전히 무능력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제 AI를 통한 새로운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, 보안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 이 보안에 대한 부분, 사실 과거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이
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왔던 만큼 이 보안 기술은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뭐 더 성장했으면 성장이지 성장할 수는 없다라 생각하고 있고 이게 딥페이크라는 부분에 극한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필수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. 특히나 네. 이제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안이라고 하면 사실 보안 관련돼 있는 전문 기업들은 많습니다. 솔직히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라운시큐어라든지 K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보안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이었어요. 근데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AI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지금 상한가 간 걸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그 상한가 간 이유가 아마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이 신시웨이라는 기업이 이제 또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삼성 쪽에 이제 공급사입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모니터링 보안 솔루션으로 공급을 하는 기업이 신시웨이예요. 그래서 예. 사실은 이 삼성전자발 모멘텀은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백날 없던 그냥 진짜 처음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업이 막 1,000억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가 한 10% 올랐다 죽습니다. 삼성전자가 1억 투자한다고 하면 막 상한가 랠리 갈 만큼 우리나라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엮이느냐 안 엮이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신시웨이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 관련 이 공급사 이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예. 자,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이런 보안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데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실 모멘텀은 이거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죠. 이제 4년 연속 매출 성장 기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매출이 성장했다고 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왔다가 아니라 4년 연속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했다라는 거예요. 네. 예를 들면은 작년 매출이 100억이었다라고 하면요, 뭐 올해 120억, 그다음에 내년에 뭐 140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출이 이렇게까지 매년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의 이 성장성이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 부분이고 예. 특히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받쳐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시웨이가 제가 방금 뭐 얘기했던 삼성전자 쪽으로서 이런 솔루션 공급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삼성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업들의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 그래도 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실 이 기업이 4년 연속 매출이 성장했다고 해서 이번 4년째 딱 끝난다가 아니라 향후 기대되는 실적을 봤을 때는 5년, 6년 지속적인 이 호실적인 전망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.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고 보면 세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?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분명히 기업의 가치, 재무 이런 것들이 탄탄해지고 있는데 주가는 뭐다?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꾸 뭐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 가치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테마로 가는 시장입니다. 저는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요.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아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. 그렇게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으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하라고.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테마에 투자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 주식은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시웨이 같은 경우도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진짜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정상이에요. 그런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신시웨이라는 건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밖에 없습니다. 보안이라는 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우려먹기 힘든 테마 중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한다?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 딥페이크라는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이 AI에 대한 보안이 다시 한번 중요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테마로 편승했을 때는 테마로 본격화되었을 때는 신시웨이라는 종목은 실적만 봤을 땐 지금 주가는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사실 제가 이 원고를 보내고 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네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갔어도 아까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이미 아직도 저점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시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신시웨이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. 진짜 보면은 상장 이후에 지속 하락이에요.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공모가라든지 상장가까지는 주가가 꼭 한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
있어요. 그래서 그런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올려볼 수 있는 구간은 16,000원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돼요.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자리에서도 2배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에 이게 오늘 원고를 보내드렸을 때는 7,000원 아래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7,000원 이하로 좀 잡아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. 지금 어쨌든 뭐 이미 상한가를 갔는데 아마 이 종목이 주식이 보통 그래요.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차트로 설명드리면 역배열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역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칙. 우리가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이 신시웨이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2평대를 맞고 빠져요. 그러니까 62평대를 맞고 빠지죠. 이미 아마 내일 갭을 뜬다 하면은 122평대를 맞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. 맨 처음 역배열에서 이 첫 2평대를 터치했을 때는 이 물량을 소화하는 윗꼬리를 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내일장에 갭이 뜬다라고 하면 굳이 물에서 추격할 필요는 없고 저는 뭐 7,500원, 8,000원 이 사이도 분할 매수 구간도 나올까 생각하고 있지만 뭐 내일 뭐 매수할 수 있을 때 한번 매수해 보세요. 사실상에 지금 뭐 상한가에 매수가 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체결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상한가에 매수 체결된다고 하면 내일 추가적인 갭을 노려보시면 좋은 거고요. 만약에 내일 갭이 뜬다라고 하면 굳이 뭐 이렇게 추격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? 지금 딱 그냥 8,600원이거든요. 네. 지금 딱 8,600원 가격대라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이 구간 현재 구간이 딱 이렇게 지금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내일도 만약에 갭을 뜨더라도 위아래로 하면서 8,600원대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이런 것들. 그래서 8,600원을 못 지킬 것 같다고 하면 아마 개인들이 털릴 거고 뭐 지킬 것 같다고 하면 이제 지키는 척하면 물량 수화율 날릴 거예요. 그래서 신시웨이를 8,600원 이하에 뭐 내일 접근해 보시고요. 목표 가격은 아까 했다시피 16,000원 정도는 일단 열린 구간대가 있습니다. 예. 이 손절 가격 같은 경우 5,500원 정도로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들고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자 사실은 매수가를 원래는 7,000원으로 잡아 주셨다가 지금 이제 상한가 가는 걸 보고 당황하셨지만 또 당황하지 않으시면서 8,600원으로 새로운 매수가를 잡아 주셨습니다. 자 만약에 내일 갭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그 매수가 밴드 안에서 좀 움직여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신시웨이 살펴봤고요.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. 키워드 띄워주실까요? 넌 내 거야. 뭡니까? 이것도 우리 유명한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우리 이제 포켓몬이라고 하죠. 포켓몬을 꼭 잡고 나면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. 좋았어, 넌 내 거야 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. 그렇죠. 누구 잡을 때마다 꼭 얘기해요. 그런데 이제 우리 한때 이제 포켓몬고가 참 열풍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포켓몬고를 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산책을 다녀요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드디어 초능력 포켓몬이 나왔네. 케이시가 나온 거예요. 케이시, 예스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런 종목입니다. 그런 종목. 이거 또 어떻게 살리실지 진짜 궁금했거든요. 포켓몬으로 살리시네요. 아 역시 대한민국이 놓친 연기자. 네 알겠습니다. 자 띄워주실까요? 그렇습니다. KC를 잡고 나서 예스를 외친다. KCS입니다. 네, KCS고요. KCS 같은 경우는 뭐 참 상호만 봐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기업이 보통은 이 기업이 뭐 한다 상호에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은 그냥 뭐 통신 관련되어 있는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한다고 하면 이 딥페이크랑도 좀 엮일 수 있는 게 이 보안 솔루션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. 하지만 이 보안 솔루션보다는 정보통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KCS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매수를 왜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모멘텀을 보겠습니다. 과연 무엇으로 엮여 있을지 자 띄워주실까요? 아 과기부가 내년에서 19조 역대 최대. 이거 혹시 그 양자 기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일단 양자 기술도 맞고 뭐 사실 뭐 내년에 역대 최대로서의 이런 예산을 측정하면서 얘기했는데 이때 같이 얘기한 게 양자 기술도 포함이 되면서 AI와 바이오와 양자 이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칠 수 없다. 그래서 무조건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에 대한 투자 이런 발표가 나와줬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뭐
정부가 뭐 정권이 뭐 어디서 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으로 엮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이 받쳐줬을 때는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표현을 해요. 그런 정부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정말 적게가 2배, 많게는 뭐 4배, 5배, 10배도 올라가게 된 정부 정책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AI라든지 바이오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한 건 맞아요. 근데 중요한 게 왜 양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고 하면은 이제 과기부에서 직접 이런 역대 최대 규모에 대한 투자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생성형 AI가 지금 사실상의 다른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. 하고 있고 네. 이제 생성형 AI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에 대한 한계를 돌파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요.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뭐다? 지금 양자 기술이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자 기술 관련해서 또 어떤 모멘텀이 나와주냐고 하면요. 내년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또 구축하겠다.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이 양자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게 약간 양자 기술 쪽은요 전기차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. 맨 처음에 이제 이 테슬라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. 나간 사람 많이 생각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. 하지만 분명한 그 당시에도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전기차를 판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물론 지금보다 더 덜 떨어졌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상용화가 되지 못했고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어요. 하지만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었을 땐 뭐다? 굉장히 크게 테슬라 말도 안 되는 상승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양자 기술이라는 부분도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놓고 봤을 때 이 기술이 무엇인지 이 양자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다 이해는 해요. 하지만 뭐다? 당장 눈앞에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꺼려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뭐가 된다? 앞으로의 미래로 봤을 때 정말 결국에는 AI를 뛰어넘는 게 양자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내가 6개월 전 되고 1년 전이라도 사볼 걸, 뭐 10년 전 되고 1년 전에 살 걸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양자 기술도 정말 지금이 최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KC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T와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 이 양자 암호칩이라고 있습니다. 이런 걸 이게 출시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 또 엮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이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있어서 이 양자 암호칩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또 보안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하드웨어 보안 모듈 장비를 또 이제 개발하고 이제 뭐 삼성전자 이걸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이제 또 우리가 엮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면 좋고 네.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뉴스로 얘기할 건 없어요.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좀 비트코인 1억 4천은 간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에 늘 비트코인 강세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하나고 그런 비트코인 강세를 예상했을 때는 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도 가겠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근본은 블록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이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도 이런 관련 수혜주들이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KCS라는 기업이 이제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엄청난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KT와 공동을 개발한 뭐다? 양자 암호칩이 있죠. 예. 이 양자 암호칩이 이제 하드웨어 보안 모듈로서 이제 블록체인 장비로도 이제 사용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있어서 이 KCS라는 기업이 이제 보안 솔루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또 반사익을 받는다라고 보면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이런 반사익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이제 실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게 KCS다. 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렇기 예. 때문에 과거에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이슈가 됐을 때도 반사익 수혜주로도 좀 떴던 종목이다 보시면 좋고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 좀 표현하고 싶어요. 자 이제 KCS라는 종목 보면은 그냥 이게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이라 보면 좋은 게 자 과거에 이제 2,000원대를 돌파하기 힘들었던 종목이 돌파 이후에 2,000원대를
터치하고 다시 주가 상승하죠.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땐 또 어디 이제 3,000원대를 또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 또 레벨업합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디 지켜요? 4, 5,000원대 지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뭐 한다? 지켜주는 구간대를 높이면서, 즉 우리가 단기적인 저점대를 높이면서 고점대를 다시 한 번씩 고점대를 또 높이고 있죠.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5,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KCS라는 종목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에 저는 이 갭이 하락이 나왔을 때, 이때 우리 증시 무너졌을 때 뭐 네. 검은 월요일이다 뭐 이때 사실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지금 제가 그전에는 뭐 이 종목이 보이지도 않았고 지금은 뭐 사실 딱 그 갭도 메꿔주고 이평대 물량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KCS 같은 경우는 이 6,700원이 지금 저항이거든요. 그래서 6,700원대를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이 아래로 얼마든지 매수하셔도 괜찮고요. 자,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일단 12,000원 정도. 사실상은 이거 역시 또 신고가 패턴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방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. 그래서 목표가는 12,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손절 가격 4,800원 정도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보다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겠다.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정부가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양자 기술의 관련주 KCS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. 자 이제 한 종목만 이제 추가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휴마시스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82% 수익률이 나왔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또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. 자 추가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실상 저는 이제 휴마시스는 도망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왜냐고 하면 이제 차트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익절을 해야 된다 얘기했던 게 3,000원대가 강한 지지가 강한 저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네. 그래서 강한 저항을 맞고 지금은 죽은 자리라 보셔야 돼요. 죽은 자리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과거에는 급격하게 뭐 없던 게 생기면서 이렇게 반사익을 받았던 거지 지금은 코로나가 뭐 아무리 심해진다 하는데 또 재밌어요. 분명히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해서 코로나 테마주가 올라갔거든요. 이 종목들이 빠지니까 갑자기 뉴스가 쏙 사라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또 이런 물량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넘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려고 이것도 그 올려친 게 아닌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휴마시스 만약에 못 파셨다고 하면은 1,800원까지 무너졌을 때는 좀 리스크 커요. 진짜 주식이라는 게 강한 상승 이후에 강한 조정이 나왔다가 단기적인 딱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정말로 모든 게 끝나면서 물량을 넘기는 그런 흐름이다. 그럼 진짜 그대로 주가 날아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휴마시스는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이미 제가 얘기했던 저항대를 터치를 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1,800원 적리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 수익 중이라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1,800원대가 무너진다면 그때 이제 손절하는 게 맞다. 네, 맞습니다. 네네.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휴마시스까지 살펴봤고요.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